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차라리 강아지한테 주겠다.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참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네네. 이 말이 우선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이 뭐 거의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수준이었는데 이제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날선 공격을 벌였습니다. 예. 먼저 이제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에 그분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응을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이 화살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야의 정체성을 좀 상기시키는 일석삼조의 전략을 썼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지자들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유서대필 조작 가지고 온 것은 네. 또 사실은 뭐 대장동이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니 뭐 여배우 스캔들이니 등등등은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폭 연루설 김용판 의원이 가져온 이게 좀 새로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찰 출신의 김용판 의원이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공익 제보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예.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고 그래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예. 근데 핵심은 이제 박 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의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또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높이겠다면서 박철민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공개를 했거든요. 실명 공개, 얼굴 공개, 네. 그리고 돈다발 사진 네네. 공개.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기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이 돈다발의 사진, 네. 결국에는 네티즌 수사대가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네.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이 어제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사진입니다. 현금 5천만 원. 네. 그 조폭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준 돈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주더라, 이제 이거였는데 네네. 사실 어제 놀랐잖아요. 이거 보고 몇 시간 후에 그쵸. 온라인상에서 네네. 박철민 씨, 그 조폭 박철민 씨로 보여지는 사람의 페이스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우라는 이름은 박정우인데 네. 그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그 본인 직접 공개한 그 사진하고 동일한 사진이거든요. 박철민 사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동일 인물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박철우라는 인물이 2018년 11월 21일 공개한 돈다발의 사진인데 그 위에 올려진 명함까지 사실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내용이 뭐예요? 저거는 내가 렌트 회사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돈을 벌었다. 네네네. 그런 내용의 페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페북에 어떤 게시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좀 어떤 대부업을 좀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걸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광고성 이런 게시글도 좀 보이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좀 현금을 자랑하는 돈다발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대부업을 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사진 자료의 어떤 진위가 의심이 되면서 네네. 김용판 의원의 이 저 주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저거를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준 돈이다라고 했으면 페이스북에 적어도 내가 이거를 뭐 사업하는데 뭐 어떻게 썼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라도 좀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그냥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돈 잘 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자랑할 때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죠. 네. 받은 뭐 준 돈이었다, 이렇게 뭐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뭔가 헷갈려요. 네네.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건데 어제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를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시겠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 사실 확인서를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 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긴밀합니다. 도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이게 도뭉지입니다. 상의를 좀 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이 아닙니다. 네.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자, 짧은 하이라이트를 들려드렸는데 김준일 대표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예상됐던 질문들이 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어떤 뭐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약간 좌판식으로 다 늘어놓고 뭐 형수 욕설 뭐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모든 의혹을 총망라 했거든요. 네, 예. 이게 맞는 방식이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좀 그 원희룡 후보도 어제 유튜브에서 이거 생중계하면서 해설을 했는데 어제 원희룡 저 후보가 하루 종일 생중계한 거예요? 하루 종일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을 틀어놓고 논평하는 식으로? 예, 패널은 계속 바뀌고 뭐 하루 종일 했는데 예, 이거 예. 팀플레이가 안 됐다. 자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조폭연루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확인서를 뭐 자필 확인서를 네네.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받아서 김용판 의원한테 넘긴 게 국민의힘 측 그 인사예요. 그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 아니에요? 장영하 변호사인데 지금 박철민 씨는 감옥에 있는 거죠? 예, 감옥에 있습니다.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서 중간에 이제 넘긴 예. 사람은 또 다른 이제 장 변호사인 거고. 2018년에 성남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낙선한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것까지 이제 뭐 엉뚱한 사진이 나오면은 조폭 관련해서는 좀 많이 힘이 빠졌다라는 건데 그거와 별도로 이를테면은 뭐 수행비서가 예전에 조폭과 연루된 뭐 이를테면 전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국제 마피아파 뭐 이거를 좀 엮으려고 국민의힘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잘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늪에서 그러면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온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직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게 제거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그 맞는 방식이냐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그러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안 넣는 게 맞는 방식이냐라고 되묻는다라면은 그걸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능이냐 부패냐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더 준비해서 잘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장성주 기자는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대유 주인이 그분이 누구냐라는 대응을 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뭐 일석삼조의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이렇게 국감에 나온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짰다 전략을 좀 잘 짰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야의 그 정체성인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 지킴이 이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군사정권의 어떤 부역자 혹은 뭐 이렇게 도왔던 사람 이런 이미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치밀하게 지금 짜서 네. 나온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다. 네. 말씀이었어요.
20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또 한 번 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16세 청소년과 임신부도 백신 맞는다. 어제부터 2004년생과 2005년생 청소년 또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이제 2차례 접종을 하게 되고 네. 임신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 특히 이제 12주 이내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접종 전에 이제 상태를 좀 진찰을 받은 뒤 접종하라고 보건당국이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아나 청소년 접종은 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보호자 접종이 동의까지 있어야 네네. 돼. 제일 궁금한 건 특히 이제 청소년 부모들을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제일 궁금한 게 안전한 건가?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면 굳이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네. 되는 걸 이걸 맞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통계상으로 미국과 이제 선진국들에서 많이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890만 건을 접종해서 9,000건의 어떤 이상 반응이 신고가 돼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대체로 발열, 피로감 등 일반적인 어떤 일종의 부작용이었고요. 예. 중대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심근염이나 심낭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0.01%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